여러분, 행복하려면 지속적으로 정신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 성장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두 권의 책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권은 남순규 교수님의 행복심리학, 그리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입니다. 인간은 모든 변화에 민감하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를 평가하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해졌다고 생각한다. 물질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성장의 느낌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행복심리학 남순규. 자, 지금부터는 저의 주석입니다. 성장은 고난과 고통의 극복과 수용,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성장은 거저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대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죠. 앞으로 매우 강해질 주인공에게는 그에 걸맞는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을 했을 때 그 강함과 현재 성장의 크기와 대비되는 지난날의 고통과 비참함이 현재의 성장을 더욱 빛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죠. 성취를 통해 하는 성장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손대는 것마다 큰 노력 없이 성취를 했다면 성취가 드는 행복감은 그 사람에게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쉽게 해낼 수 있는 것, 너무 쉬운 과제 등은 성취감을 주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성취를 위해서 큰 인내를 했다면, 그리고 그 인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나의 절실한 환경이나 내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나의 성취를 빛나게 만들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이룬 성장과 성취가 최고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룬 것에 비해서는 되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 자신의 성장과 성취가 되게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는 조건에서 과거에 비참했던 그런 결핍의 기억들을 딛고 고통의 터널을 거쳐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운도 함께 했을 거예요. 또는 주변의 도움도 있었겠죠. 그렇기에 우주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에게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것보다 작은 고통은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시켰던 무패의 사업가가 실패나 고통 없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런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침몰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 불안함, 당황, 좌절과 같은 고통과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개인이 손흥민, BTS, 일론 머스크의 능력과 성취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친구들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장은 꼭 성취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수용도 성장입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47살입니다. 한 달만 더 있으면 48살이 되네요. 이제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갈 날보다 노인으로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 사람들은 이제 미모도 저물고 운동 능력도 저물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미모나 능력이나 신체가 남들보다 우월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전성기는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지금까지 내가 해내고 싶었는데 전성기를 지나도록 해내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아마 앞으로도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사실 그동안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내면의 은밀한 속삭임을 통한 자기 기만도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된 시기가 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몰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줘야 하듯이 내 마음속의 은밀한 기만과 자만심도 저는 이제 내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물론 평균보다 좀 더 잘난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을 내줘야 될 시기가 몇 년 더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유예를 할 수 있을 뿐 피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나왔던 30대 후반의 출연자가 자기 자신은 자기 또래의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처럼 되는 게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사실 운동도 자기 스타일도 열심히 가꾸는 그런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자기의 은밀한 자부심을 최대한 미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미룰 뿐인 거죠.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고통이 와도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고통 속에서도 삶은 지속되고 그 안에 작은 기쁨이 있다는 것 또한 아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강함과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지난 고통을 겪어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작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그러할 것임을 알고 있고요.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러한 큰 고통의 의미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은 고통들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고통과 행복은 한 사건의 양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장이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위해 뭔가 이루어냈을 때 그 행복은 더욱 값진 것처럼요. 고통을 겪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고 그가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친절을 줄 수 있는데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지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은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책 인생 수업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단락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진료의 대가 큐블러 로스 박사는 병동 환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얼굴이 몰라지게 밝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한 청소부 아주머니 때문이었는데요. 로스 박사는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100만 달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하고 물었으나 그 청소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박사는 2, 3주 동안 그녀의 뒤를 밟았고 마침내 아주머니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몇 해 전 겨울 그녀는 자신의 6 아이 중 하나가 몹시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3살 난 아들과 함께 응급실에 가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의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녀는 품 안에서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어떤 증오나 원한, 분노도 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는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은 몹시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들을 쓰다듬게 돼요. 나는 그들에게 나도 죽음을 보았는데 죽음이 다가와도 무섭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사랑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3가지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행복과 고통. 그런데 사랑은 너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볼게요. 친절과 행복과 고통과 강함은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서 정신적인 강함을 얻게 되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도와주고 싶은 친절함을 가지게 되고 그 친절함을 통해 상대가 고통을 덜게 되면 나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 강함, 지혜, 친절함, 행복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다른 모습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완전하게 체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생의 사건들을 더 겪어나가면서 더 강하게 체화가 되면 앞으로 현자님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오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